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죠. 사회. 어제 수업 끝나고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하실 분들은 수업 끝나고 해도 되고, 뭐 쉬는 시간에 선생님 사무실 14층 연구실 있는 거 알죠? 저 끄트머리에 와서 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있었냐면, 외래어 표기법상에 나오는 뭐 짧은 모음, 장모음, 이게 어떤 모음을 말하는 거냐? 영어 발음 기호상에 있는 짧은 모음, 장모음이에요. 그 국어 한글 자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예를 들면 어제 뭐 리더십 할 때 이게 짧은 모음이겠죠? 그 다음에 뭐 팀, 우리 팀 할 때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어의 장모음처럼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런 장모음, 짧은 모음, 외래어 표기법상에는 이 영어 발음 기호상의 짧은 모음, 장모음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 문제 소개할 때 지위가 같거나 동년배인 경우에 지위가 같거나 동년배인 경우에는 뭐 가까운 사람 먼저, 손 아래 사람 먼저, 그다음에 남성을 여성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동년배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손 아래 사람이 있고 손 윗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선생님이 손 아래 사람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손 아래 사람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거나 학렬,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서 나이나 학렬이 자기보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손 아랫사람, 손 윗사람 이렇게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동년배인 경우에는 뭐 학렬이나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 손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은 이렇게 하고 오늘 문제가 문법이 이제 고전 문법이 들어갔어요. 고전 문법이 들어갔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전 문법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근데 7급,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전 문법이나 문학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어있는 공부잖아요. 더 이상 창조가 안 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 번만 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응용될 게 없어요. 문학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의 답은 1번이었는데 일단 다음 글에 설명이 어긋나는 문장은이라고 물었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뭐 자세하게 써졌지만 중세 국어의 문법의 의문문의 종결어미, 그때는 보조사라고 했지만 종결어미를 묻는 거예요. 현대의 종결어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공부하신 분들은 판정의문문 예 아니요. 그렇죠? 판정문에는 종결어미가 끝에 가, 아가 붙는다. 그래서 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정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판정가.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떤가?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거 육하 원칙이 들어있는 의문문은 의문, 사, 고. 요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원래는 가 붙고 고 붙은데 이게 약해지면 아가 되고 약해지면 오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판정가, 의문사, 고. 그리고 일단 2, 3, 4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뭐 해설을 잘 못해도 돼요.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래서 가형 맞는 거예요. 3번. 니르샤대, 이르시기를 이 어떤 광명이고 어떤 이게 의문사예요. 그럼 의문사고 맞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금방 풀어요. 3번 법법이 무슨 얼굴이요. 요새 같았으면 이가 붙어야겠죠. 무슨 얼굴로 그렇죠? 의문사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만 이 지문 읽고 요것만 판단이 되면 2, 3, 4번 보고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찍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함정이 있었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 판정가, 의문사고 말고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2인칭, 그렇죠? 2인칭은 의문사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2인칭은 너죠. 너 상대, 당신을 물어올 때는 그냥 니은 다로 의문문의 종결어미가 끝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한 건가? 이 내가 이거 너다 너. 그래 2인칭이야. 니은 다 딱 맞아. 그러면 이제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1, 2, 3, 4가 다 맞아. 그러면 제시문에서는 이 가, 오만 설명하니까 2인칭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찍고 넘어가자라고 답을 찍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는 답이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뜻이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혼례청에 있다 쳐요.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네 라고 한 건가요? 이 의미예요. 문장이. 그래서 이 내가 너라는 인칭이 아니었단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니은다가 아니고요. 네 했냐 안 했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죠. 그럼 이건 아형인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건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한 건가? 이렇게 아형으로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풀었든 모르고 가오 찍고 니은다 모르겠다 찍었든 답은 맞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리는 해줘야 돼요. 판정 가아 의문사 고오 2인칭은 니은다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장 의미도 봤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1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2번 품사가 나왔어요. 품사. 미춘일 말의 품사. 품사는 뭐 다 봐야겠죠? 일단 답은 1번이었는데 2, 3, 4번 먼저 볼게요. 이 10단은 형용사인데 형용사랑 동사 구분법 우리 알죠 이제? 뭐 는다, 니은다로 활용되냐 안 되냐로 그냥 구별하면 돼요. 심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겠죠? 의미상으로도 뭐뭐 하고 싶다는 마음의 열망, 상태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럼 세 번째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가 생략이 가능해요.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어. 생략이 가능하면 그럼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략이 안 되면 어미죠. 이것은 뭐 부시요, 이것은 먹이요, 뭐 이렇게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략하면 부시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어미지만 생략 가능하니까 조사다. 4번의 밑은 그냥 암기하세요. 부사예요. 뭐뭐 대, 뭐뭐 겸, 뭐뭐 밑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다 부사입니다. 그럼 1번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10손가락. 수사랑 이 숫자를 가리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열이 관형사로 똑같은 형태의 관형사로도 쓰이고 수사로도 쓰이잖아요. 구별하는 법은 그거죠. 관형사는 뒤에 체언을 수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10손가락에서 열이 손가락을 수식하죠. 10개의 손가락. 그래서 이거는 관형사고요.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가볼게요. 그럼 만약 수사로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조사가 붙어야겠죠. 왜냐하면 수사는 명대수 체언이잖아요. 체언이면 관체조 이렇게 가가지고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고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상 예문은 8배 2를 더하면 열이 된다. 이렇게 예문이 있더라고요. 열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들러붙었죠. 그래서 열은 수사로 쓰인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어떤 3번. 접두사 군의 의미. 이거 기출문제 너무 다 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오답을 찍은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군은 두 가지 의미를 했죠. 쓸데없는 하고 그냥 덧붙은, 추가로 덧붙은 이런 의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냥 사람한테는 쓸데없는을 쓰면 안 된다. 예의상. 왜냐하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에 이 군이 나오고 그 예시가 군 식구, 군 사람 이 경우에만 가해로 더한 덧붙은의 의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붙었을 때만 가해로 덧붙은이라고요. 나머지 군말, 군살, 군춤은 다 쓸데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 그럼 A만 보면 되겠죠? 이런 문제 뜨면 A, 여보세요 계신가요? 여보세요? 필요 없고 안 계시는데요? 수업 중입니다. 필요 없고 일단 제일 긴 문장에 뭐가 문제가 있겠다고 일단 보겠죠. 그리고 보면 면담이 계시다. 이상하죠? 느낌이 오죠? 높임법의 오류죠. 그러니까 언어 예절, 올바른 높임 표현 이런 문제가 좀 나와요. 국가직은. 어제도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높임 표현에 대한 거다. 오류를 찾았죠. 그럼 뭐가 오류냐? 이게 원래는 간접 높임을 써야 되는데 직접 높임을 썼네? 요렇게 찾고 나서 넘어가면 2, 3, 4번 중에 고르면 되겠죠. 1번은 전혀 높임 표현이 없잖아요. 1번은 그냥 역전하고 앞이 그냥 의미가 중복됐을 뿐이죠. 하나 빼야죠. 네, 이건 됐고. 그럼 2, 3, 4번에서 높임 표현을 보자. 그럼 2번이 답이었어요.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계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소유물, 신체, 가족 다 있으십니다로 표현을 하시고요. 요건 됐고. 그럼 3번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라고 했죠.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안 써요. 그래서 모두 높여줘야 되네요.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모든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4번은 선생님은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뭐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로 붙여주시면 돼요. 굳이 찾을 때. 그리고 앞존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 앞존법은 말 그대로죠. 존경해야 되는데 그걸 눌러버리는 거죠. 압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어요. 이렇게 높이면 안 되죠. 할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에 갔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눌러버리는 거죠. 나보다 높은 분이지만 그건 앞존법이지만 이건 언제 사용한다? 가정이나 학교, 스승 제자 간에만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다 높인다. 이렇게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속도는 이 정도로 진행해도 다 무리 없이 이해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또 나왔죠? 문맥적 의미. 동의어, 다이어, 문맥적 의미. 어제 나온 문제는 위에 뭐 이렇게 나오고 밑에 문장 안에 또 들어있었잖아요. 손이 뜬 뭐 밤을 타고 이런 거. 그게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처럼 단어가 있고 선지가 단어로 나오면 더 쉬워. 왜냐면 그거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헷갈리면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넣으면 답이 4번이에요.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대요. 그럼 선생님 방식으로 하면 뭐야? 이걸 보면서 보고 있다 뭘로 바꾸지? 뉴스에서 많이 본 단어.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바꿔줄까? 그리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제일 비슷한 거 찍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나왔을 때는 넣어보면 된다.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로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외운 걸로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어. 너무 뿌듯해. 답은 2번이에요. 한번 정리해야 되죠. 위아래 위아래. 언제 위 쓰는지 우 쓰는지.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윗을 쓰죠.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그런데 위아래 대립이 있긴 있는데 뒤에 된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면 사이 쉬어서 적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위를 쓴다. 그리고 위아래 대립이 없을 때 무엇을 쓴다? 웃. 이때는 웃 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윗목, 아랫목 대립이 있죠.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대립이 있으니까 윗목 맞고. 윗어른은 윗어른, 아랫어른 없어요. 어른들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이 공경해 드려야 돼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윗어른이 아니라 우더른. 그 다음에 위층, 아래층 구별은 되지만 층이 거센 소리죠. 치읓이. 그래서 사이시옷 안 들어가고 위층. 우돛은 윗옷, 아랫옷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돛이라는 가장 겉에 입는 옷, 그렇죠? 위에 걸치는 옷이에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이 또 혼돈에 빠져요.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해. 윗옷도 되잖아.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라고 둘 다 가능한 걸 선지를 넣어놔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확실히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일로 찍어요. 그러면 안 돼. 확실히 아닌 걸 찍고 지식은 나중에 나가서 자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예요. 7번. 선생님이 어제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래요. 일단 공문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문제가? 없어. 그냥 띄어쓰기랑 맞춤법 그냥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쵸? 공문에 뭐 올바른 공공 언어 바로 쓰기에서 요거 빼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 이 제시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를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띄어쓰기나 맞춤법 지식으로 소거하고 헷갈리면 올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다 읽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었죠? 1번. 답은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붙였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리부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으니까. 그렇죠?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품사별로 띄어쓴다. 이렇게 띄어써 줘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2번. 기여하고자, 이걸 왜 답으로 찍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 기여하고자 했을 때는 뭐뭐 하고자 하든 자기의 열망, 강력한 의지를 말할 때는
강력한 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웃기다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강력하게 고자해야 된다. 기여하고자. 그래서 고저랑 고저 둘 다 틀려요. 이런 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3번, 4번이 남았어요. 3번, 4번. 이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답이 1번이 금방 나왔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니은바랑 우전명사바랑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미에 니은바가 있죠? 네? 끄덕끄덕 호응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전명사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전명사인 경우는 띄었어야 돼요. 근데 어미인 경우에는 어간에 붙였어야 되죠. 어간과 어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와 같은 관계예요. 어간과 어미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쓰고 띄어쓰고 붙여쓰고 띄어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걸 의미상으로 구별하기도 해요. 뭐 앞에 상황이 어쩌고 이렇게 해. 근데 의미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의존명사 바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판단한다. 어떻게 한다? 의존명사 바는 일단 앞에 말과 동격을 이루면서 뒤에 조사가 붙는다. 조사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조사가 있다. 그럼 이건 의존명사인 거예요. 그러면 띄었어야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조사가 없다. 또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게 매우 어색하다. 문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미인 거예요. 그럼 어미는 어떻게? 붙였어야겠죠?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3번, 4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4번을 봐요. 밝힌 바와 조사가 바로 붙어 있죠.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전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겠죠. 그럼 4번은 소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3번이 계획인 바 이렇게 했어요. 이 경우에 그러면 조사가 없으니 문장상에 조사를 붙였을 때 어색한지 자연스러운지 보는 거예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에 이 교육우, 계획인 바와 이 교육우, 말이 어색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미입니다. 거의 다 어미예요. 조사에 붙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예문을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간이 좀 빨리 가야겠네. 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1번, 우리가 나갈 바는 이미 정해진 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조사를 넣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어미일까요? 명사일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미 정해진 바와 말이 안 되죠. 어색해요. 어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어미일까요? 명사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어미예요. 그럼 세 번째 문장은요. 조사가 보이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존 명사인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의존 명사입니다. 다섯 번째.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죠? 이제 조사를 붙였을 때 추정 바가 있다. 자연스럽잖아요. 문장이 자연스러워. 명전명사예요. 여러분이 국립국어원의 표준 예문 5문제를 다 잘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8번 할게요.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답은 4번이었고요. 띄어쓰기는 다 봐야겠죠? 일단 도외시하다는 한 단어예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암기사항이고 2번 사실상 여자 대 남자 무슨 겸 무슨 및 이거 다 부사입니다. 띄어 쓰시면 되고 이 밖에를 붙여 쓰냐 띄어 쓰냐를 또 헷갈린 친구들이 있던데 밖에가 only 너밖에 없다. only 딱 붙어 있어야겠죠. 너밖에 없는데 붙여 쓰는 거예요. 밖에라는 의미일 때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저 밖에 창문 밖에 멀리 가버리래요. outside 떨어뜨려 놔야겠죠. 그럼 이거는 띄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번 반드시 거기에 가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로만큼뿐 안 해온 친구 없을 거예요. 우전명사죠? 띄었으면 되겠고요. 4번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지만은 뭘까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그때만 띄었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회복될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복될까 안 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집을 떠난 지가 벌써 3년, 밖에 나간 지가 벌써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만 띄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9번
어문교화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번이었죠.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2, 3, 4번은 해설서 보세요. 해설지 보시면 되고 출산율 언제 률 쓰고 언제 율 쓰고 니은 모음 나무율 나문율 노문율 뭐 본인 편한 대로 니모율 편하게 암기만 하면 되니까 니은하고 모음 뒤에는 율을 쓴다. 그쵸? 합격 률 기억되니까 짜장면 자장면 다 표준어고 슈러브는 자음 앞에서는 항상 슈림프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 2, 3, 4번은 해설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었고요.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1번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의 변화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문학적 창작력으로 이 올바른 문장 쓰기를 접근하면 큰일 나요. 다 맞는 문장 같대. 그래서 문학적 창작력을 버리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매의 눈을 가지고 째려보는 거예요. 좀 어색하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인식이 뭐 변화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스로홍을 해줘야 되고요. 이건 맞고 3번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좋아. 참여할 수 있대요. 뭐해? 예를 들면 뭐 환경 보호 활동에 뭐 환경 뭐 정책에 뭐 이런 거 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뭐뭐에가 들어가야겠죠. 4번 환자들의 건강과 쾌적한 병실 환경을 조성. 병실 환경은 조성할 수 있어요. 병원이 여기 단체 뒤에 또 에서 나왔죠. 주격조사 가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환자들의 건강을 조성은 어려워요. 상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환자들의 뭐 건강을 뭐 유지하고 뭐 상승시키고 뭐 이렇게 표현은 다른 목적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쓰시고요. 이것도 호응이 안 돼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많이 했죠? 네, 열심히 복습하시고 오늘 가서 꼭 해설지 보시고요. 해설지 열심히 썼으니까 보시고 내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